처음 캐나다 대학에 진학했던 날, 아, 나 진짜 의무를 안 개구리였구나. 제 세상을 좀 더 넓혀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거든요. 20대 후반에 여러분 대학을 다시 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며칠 안 있다가 바로 한 회사에서 너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일해볼 생각 있냐고 하면서 바로 미팅이 잡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UX UI 해외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좀 더 딥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워홀로 UX UI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던 중에서 캐나다로 대학을 가야겠다? 아주 또 큰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떤 걸까요? 사실 저는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UX, UI 디자인 일보다는 그래픽 디자인 일을 훨씬 많이 했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한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그때 당시만 해도 워홀이 1년짜리였기 때문에 여기에 더 있어야 되나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때 딱 든 생각이 저는 진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서 온 건데 막상 나는 한인 회사에 다니고 영어도 별로 안 쓰고 이 직장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면 못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학교 진학을 선택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제가 비전공자라는 타이틀이 조금 저한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사실 좀 없었고 현실적으로 캐나다에 조금 더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했는데 학생 비자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했고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20대 후반에 여러분 대학을 다시 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진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로 밀어붙여서 저 경력자예요 할 수도 있는데, 학교를 다시 가서 내가 다시 배우겠다? 이거 마인드 자체가 엄청난 것 같아요. 캐나다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한국에 비하면 정말 쉬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사실 저도 고3 때 한국에서 대학 가려고 좀 되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번에 캐나다에서 대학을 준비할 때는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성적? 근데 사실 이런 성적은 제가 그래도 관리를 했던 편이었어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필요했던 게 영어 성적이에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IELTS 아카데믹 점수가 필요한데 저는 패스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패스웨이라는 건 IELTS 시험을 보지 않고 어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시험 안에서 이 정도 성적까지 이 사람은 몇 개월에 끌어올릴 수 있고 이 사람은 그 성적이 되면 IELTS 아카데믹에 준하는 영어 실력이 되니까 이 사람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를 어학원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걸 학교에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학교 생활을 미리 좀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빠른 시간 내에 학교 진학을 완성시켜야 됐어서 패스웨이라는 거를 선택을 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너는 2달만 다니면 바로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2달만 딱 준비를 해서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바로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이제 딱 입학을 해보니 어떠셨어요? 잘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딱 입학한 날 처음 든 생각은 나 진짜 의무를 안 개구리였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제가 또 몸소 체감할 수 있었던 사건들은 크진 않았고 또 학교에 가보니 진짜 그냥 너무 다양한 세상인 거예요. 각자가 갖고 있는 세상 자체가 너무 다양해서 내가 살고 있던 세상도 되게 넓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더 넓은 세상이 있구나를 진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닌 것 자체가 UX, UI 쪽 커리어나 해외 취업 준비나 이런 측면에서 좀 어떤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수업 분위기 자체가 한국이랑 진짜 많이 다른데 한국은 교수님들이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느낌이라면 이곳에서는 학생들이랑 교수가 소통하는 느낌이 진짜 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 수업마다 그룹 액티비티라던가 클래스 액티비티가 꼭 있는데 그때는 꼭 팀별로 모여서 궁금한 것도 엄청 질문을 많이 하고 팀별로 발표를 무조건 시키거든요. 가끔은 사실 수업의 질이나 강사님들이나 강의 자료들은 아무래도 한국이 훨씬 더 질이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진짜 많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마 이 캐나다 대학의 매력이지 않나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좀 많이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표 능력도 늘어가고 처음에는 스크립트 없으면 발표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좋아, 좋아요. 진짜. 그러면 좀 실무 경험이랑 비교를 하셨을 때 캐나다 대학에서 이 전공을 하면서 배운 거는 어떤 거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 능력적으로 커진 부분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시각 디자인과를 나와보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디자인과 애들 나온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보면 정말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 학교는 오잉? 저런 걸로 발표를 한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들기는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되게 자신감을 갖고 자기 프로덕트를 설명하는 그 자신감을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학교가 전공을 위한 학교인 건가요? 여기 학교 이름이 뭐였죠? 세이트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살짝 전문대 비슷한 느낌이고요. 디자인만 있지 않고 오히려 공대 쪽인데 이제 디자인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이런 쪽이에요. 4년을 가기에는 굳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죠? 4년이었으면 진짜 중간에 때려쳤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 캐나다에 나가신 건 해외 취업을 제대로 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성장하려고 하셨던 거니까. 그런데 이 영어가 너무 중요한 순간들이 진짜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다니면서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UX UI 디자이너로서 영어가 필요한 순간들은 언제였어요? 아무래도 발표하는 순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발표를 통해서 제 프로젝트가 또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디자인들이 유저들이나 클라이언트에게 평가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발표할 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 학기에 제가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캘거리에서 공공 화장실을 찾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진짜 다양한 리서치를 하고 사용자 조사를 하고 막 설문도 돌리고 하면서 이제 최종 산출물로 픽과 푸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이제 학기 말에 발표를 대형 강의실에서 하게 되었고 저희 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수진들 다 오기도 했고 저희 과 학생들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발표를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아주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좋은 성적으로 이제 학기를 마무리했는데 제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무리 디자인이 대단하고 또 엄청난 연구를 했어도 사람들에게 제품 자체를 매력적으로 어필하지 못하면 결국 그 제품은 세상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제품들이 아주 대단하고 완벽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 브랜딩이 정말 잘 된 브랜드거나 혹은 마케팅이 정말 잘 된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 그 모든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만큼의 소통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좀 궁금한 게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 클라이언트 분이랑 또 뭔가 얘기를 하시게 되고 했다고 했는데 저희 또 인골에서 뭔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링크드인 수업이랑 엘리베이터 피치 들었었어요. 일단 한국에서는 링크드인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인이나 그런 플랫폼을 좀 많이 썼었는데 링크드인은 여기 넘어오면서부터 세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아무래도 취업 시즌이 되니까 아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인글에서 이제 링크드인 수업을 듣게 됐는데 제가 놓쳤던 포인트들을 튜터분들이 진짜 많이 짚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피드백을 다 듣고 나서 링크드인을 수정을 다 하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며칠 안 있다가 바로 한 회사에서 너 링크드인 봤는데 너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일해볼 생각 있냐고 하면서 바로 미팅이 잡혔었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도 근데 확실히 튜터분들이 짚어주신 피드백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떤 것들 짚어주셨어요? 저 궁금해요. 진짜 사소한 건데 맨 처음에 제 링크드인 링크를 딱 들어가시자마자 아 근데 너 URL에 뒤에 있을 때는 숫자들 다 삭제해 이거 없어도 돼 너만의 이름으로 해놓고 너 태그라인 이거 바꿔야 되고 너 배경화면 이미지 지금 너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랑 하나도 안 맞는 거 알지? 막 이러면서 이거 막 바꿔라 그리고 링크드인에 포스팅을 좀 해라 너가 디자이너로서 계속 열정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력들에는 너가 정말 많은 걸 써놨는데 좀 숫자로 너의 성취들을 좀 표시를 해두고 그게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전달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진짜 그래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래도 좀 약간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부담감도 있고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거는 어떤 거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할 때 저는 그래픽에 대한 경력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기대치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의 갭을 자꾸 메꾸지 못해서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진짜 울면서 퇴근했던 날도 되게 많았고 회사에서 핀잔도 많이 듣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제 포지션에서 일했던 디자이너분들의 파일을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포토샵 파일 하나씩 다 분석해보고 분해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효과들을 사용했는지 진짜 그냥 그 기본 툴 쓰는 기능부터 다시 공부를
공부를 하자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뜯어보는 공부를 했었고, 또 심지어 제가 있었던 포지션에서는 프린팅 샵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제 업체들한테 인쇄물을 전달해야 되는 역할도 했었는데, 영어 이메일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감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 포지션에서 일하셨던 분들한테 이메일 다 포워드 좀 부탁드린다 하고,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연락했던 그런 방법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럴 땐 이런 표현 쓰는구나, 저만의 약간 그걸 만들어 두고 그때그때 약 활용을 하면서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이게 실전이죠. 생존을 위한 진짜 UX UI 직무에서는 포트폴리오 좀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도 이 영어 스킬은 좀 준비해라 라고 좀 조언 주시고 싶거나 이런 건 있으실까요? 포트폴리오는 사람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한다면 이제 2차적으로는 인터뷰를 통해 그 사람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럼 그 인터뷰에서 제가 진행해온 프로젝트를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켜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캐나다에는 정말 다국적의 사람들이 있는 만큼 영어 발음이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얼마나 조리 있게 저의 것들을 잘 설명을 하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연습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아주 오랜 시간을 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영어가 절대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평생 제가 캐나다에 산다고 한들 완벽해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제 프로덕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끌어올리거나, 그게 안 된다면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연습하는 방법은 우선 한국어로 다 적어두고 영어로 하나하나씩 표현을 바꿔가면서 제 입에 맞는 문장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연습을 하는데, 물론 포트폴리오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제가 작업해야 되는 영역이 늘어가긴 하지만, 그만큼 또 저만의 영어 표현들이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재밌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영어 실력 높이고 싶어 하고 좀 평소에 준비하시고 노력하셨던 거는 좀 어떤 것들이 더 있으실까요? 캐나다 약간 속된 말로 하면 진짜 스몰톡에 미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게 얘기할 거리가 돼? 싶은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발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이어폰 꽂고 이거 막 이랬는데, 그래도 애들이 막 이어폰 너머로 계속 말을 걸어요. 그만큼 사람들이랑 더 많이 어울리려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다 보니까 또 제가 거기에 얼만큼 다 융화될 수 있는지도 결국엔 제 노력에 딸린 일인 것 같아요. 캐나다에는 원주민이 있어요. 저는 꾸준히 원주민 선교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원주민의 실상을 한국에 알리는 홍보 자료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주로 만나는 원주민 친구들은 10대 친구들인데, 이제 그 친구들도 다 영어를 쓰는 친구들이라서 그런 스몰톡도 걔네들이랑 그렇게 하면서 요즘 애들은 이런 말 쓰는구나 조금 익히기도 하고, 스몰톡의 범위도 조금 넓어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다시 27 이전의 나로 돌아가서 한국에 일할 때 영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다면 돌아간다면 좀 어떻게 준비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학교에 진학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학교에 진학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좀 깨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의 실력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두려움을 좀 깼다면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캐나다에 있는 로컬 회사들에 더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제 영어 실력은 제가 느끼기에는 중학생 때 형성된 게 그냥 그대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영어학원에서 진짜 영어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그때는 그 과정이 정말 너무 싫고 진짜 학원 안 다니고 싶다 계속 이랬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게 다 너무너무 중요했던 건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영어 공부를 한다면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저한테 있었던 자원들을 진짜 많이 활용을 해야 됐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있었던 원어민 선생님들, 심지어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원어민 교수들한테 수업을 들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자원을 제가 조금 더 활용을 했었어야 할 텐데, 진짜 결국에는 영어는 기대고 자신감이고. 맞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을 좀 새겨서 자원을 풀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UX UI 디자이너로 해외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 저는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캐나다 대학에 진학했던 날, 진짜 나는 여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를 진짜 크게 느끼고 제 세상을 좀 더 넓혀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영어는 진짜 제 세상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나라를 가도 영어로 소통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 진짜 거의 없어요. 저에게 주어진 환경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있지만 제 실력은 언제든지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영어도 꾸준히 실력을 쌓아놓아야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쌓아지지 않으면 꺼내서 쓸 것조차도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서의 제 삶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아무래도 혼자 유학생으로 해외에서 살아간다는 게 누군가에겐 되게 멋있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힘든 순간에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또 지금도 사실 환경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또다시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가득해질 때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전제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처럼 무언가 도전하기를 좋아하시고 또 꿈꾸는 걸 좋아하신다면 또 자신의 낭만을 실현시키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영어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환경에 대한 제약보다는 언어에 대한 제약이 훨씬 더 크고 언어만 가능하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캐나다, 미국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유럽에 살면서도 미국 회사에서 온라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그게 또 제가 앞으로 다음으로 목표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서 영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좀 깨시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말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나눠주는 훌륭한 멋있는 분을 또 이렇게 뵙게 되고 다이나믹한 이 시간들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꿀팁들 너무 많이 주셨는데 함께 해주신 우리 민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